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한 찌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28강 오늘 어떤 회사죠? 월마트. 아 월마트 예. 그 유명한 월마트. 예, 월마트 좀 오래 됐습니다. 예, 1962년도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은 잡화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체인이 됐죠. 그런데 뭐 이제 잘 아시니까 뭐 월마트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설명할 거 없고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근데 월마트는 또 제가 항상 주가를 보라 그랬죠. 주가 보시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잘 나가다 주춤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마존이 아주 이게 거대해지면서 이게 월마트 아마존한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시점에 월마트도 그 거대한 비대한 그 조직을 또 혁신을 해가지고 온라인의 역량을 많이 쫓아가면서 다시 주가를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분명히 뭐 아마존이 승승장구하는 부분이 있지만 월마트도 만만치 않게 개혁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월마트가 아마존한테 조금 주춤거렸지만 결국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냐? 바로 오프라인의 힘입니다. 한 대목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마트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경쟁할 때조차도 월마트는 초대형 매장 4,600개를 운영하고 보노보스 등 인수한 기업들의 매장 수백 곳을 보유해 오프라인 붐을 장악했다. 그래서 미국인의 약 90%는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 이내에 16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10마일 이내에 거주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유통혁신도 일어났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넓은 미국 땅에 미국의 90% 사람이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온라인 쇼핑이 대사가 되면서 이것이 거의 모든 걸 장악한 듯 싶었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월마트가 그 가운데 힘들었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능력이 있었던 거고 결국 아마존 또한 온라인은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 오프라인 힘을 무시하게 못해서 오프라인에 힘이 있는 그런 업체들 인수도 하고 자기네도 오늘 아마존 무인 뭐 이렇게 매장 만들고 있고 오프라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유통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 박사님이 항상 자주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데 우리가 온라인 분명히 온라인에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럼요. 때로 온라인에 매몰돼가지고 오프라인의 진정한 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이제 막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 새끼는 팔로우도 많은데 따봉도 적네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페이스북에서. 네,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제가 이렇게 따봉이 70개가 찍히면은 그래서 뭐 신청을 받습니다 하면은 700명이 신청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웃겨요 그게. 따봉은 70개밖에 없는데 온라인에 700명이나 나오고 오프라인에 700명이나 나오고. 그 농담조로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신청하기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쩔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생각보다 저는 욕설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기분을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게 소신도 강하고, 조금 대나무 같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분명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명백히 누가 봐도 존재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좀 타협을 안 하죠. 오늘은 좀 위로 한번 해줄만 하지 않나? 그런 타이밍. 오늘은 좀 좋은 소리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타이밍에서도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뒤집니다 이런 말 하니까 숨이 탁탁 막히죠. 막 질리죠 진짜. 웬만한 사람 다 이런 타이밍에 10번 때리면 한 번은 위로해 주는데 나는 한 250번 때려 한 번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5대 더 때리니까. 예? 저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유튜브도 크지도 않고 전 유튜브도 크지도 않아요. 유튜브도 크지도 않고 왜 신박사 TV가 6만밖에 안 돼요. 너무 뭐 뼈아대가 막 뷰수가 막 여러분 이거 그로스 IQ면 2, 3천 뷰밖에 안 나와요. 뷰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만 하면은 막 가득가득 차. 왜 그러냐? 저는 서점 투어라는 거를 정말 오래 했어요. 저는 서점 투어라는 거를 3년 동안 거의 뭐 2년은 꽉 채워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맨 처음에 졸업 선물을 홍보하러 나갔을 때는 그때는 무료 보안제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앞에 우리 무료 보안제 얘기했죠? 그때는 진짜로 인건비 번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급 뭐 120원 받고 그랬죠. 막 한 권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2년 마지막은 아니다. 제가 그리고 서점투어 한 번 몇 번 더 했으니까
근데 오피셜하게 제가 이제 서점 투어의 이제 핵심 장소가 강남이랑 광화문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데가. 오피셜하게 서점 투어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5시간 동안 진짜 그 당시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유명 작가가 팬사인회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사람이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5시간 동안 그거 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헤아려 봤어요. 내가 서점 투어를 50번을 넘게 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20명씩은 왔거든요. 내가 서점 투어에서 그걸 만나고 얘기하고 사진 찍은 사람, 왜냐면 서점 투어에 와갖고 윙크만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악수도 하고 뭐 사진도 그렇지. 찍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담도 많이 네, 했었지. 상담도 많이 하니까 50번도 넘게 했고 평균으로 따지면은 20명도 넘게 왔는데 와, 내가 그럼 서점에서 만난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강연에서 만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얘기 들어주고 뭐 고민 상담해주고 뭐 이런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따봉으로 환산하면은 10만 따봉이에요. 왜냐면은 보통 구매 전환이 1% 미만입니다. 미만이지. 예, 보통 구매 전환이 어느 분야든 1% 미만인 경우가 1%는 생각보다 높은 거고 0.몇 프로인 경우에도 태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따봉으로 환산하면 10만 따봉이라서 최근에 저한테 손편지를 써주고 부산 빡독에 참여하신 우리 이 과장님, 익스트림리 샤이한 이 과장님이 42살이신데 저는 샤이 신영준이 많아요.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처럼.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트럼프 캐릭터는 아니에요. 난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익스트림리 샤이인데 또 이거 설명해줘야 돼. 또 공화당 지지자니 그럴 수도 있어. 공화당 지지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을 지지하지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착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착한 사람을 지지합니다. 아무튼 그게 이 과장님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는 샤이 신영준이 아니라 익스트림리 샤이 신영준이다. 절대 따봉도 안 누르고. 왜냐면은 저를 항상 보는 애들이 있어요. 저랑 친한 애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도 따봉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오프의 힘을 알죠. 그래서 오프를 어떻게든 늘려가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요번에 확실히 그 오프의 힘을 본 게 뭐냐면 싱큐베이션이죠. 이거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가 단순히 이거는 지식인 커뮤니티라기보다는 가치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학습과 어떤 믿음과 그 사이의 중간에 있는 개념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발 하라리가 말한 니오 이데올로기예요. 이제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 이데올로기가 붕괴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게 뭐랄까 글로벌 기업이 나타나면서 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다. 왜냐면 국가라는 바운더리의 기본 중에 하나가 텍스였는데 텍스를 페이하지 않으면서 그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게 가능. 옛날에 이게 뭐 불법이거든요. 이게 불법이잖아요. 이건 탈세도 아니고 이거는 불법 영업인데 그걸 버젓이 하면서 막 페이스북 같은 데는 막 대통령이랑 다 악수하고 다니고 마크 주크버거가 어디 가면 대통령이 무조건 만나야 되고 그래서 EU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구글이랑 페이스북 이런 데 1조 막 2조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왜? 세금을 안 낸다 이거예요. 왜? 얘네가 딱 두 군데예요. 아일랜드랑 싱가포르에다가 그거 주식회사를 차려놔. 왜? 거기가 법인세가 제일 낮거든요. 거기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몇백억, 몇천억, 저희만 해도 페이스북에 몇 억을 지불을 하는데 진짜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알 방법도 없어요. 유한 책임 회사여갖고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 사피엔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새로운 철학이에요. 그 독서모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면 온라인에서 느슨한 유대로 만났지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강한 유대가 되면서 새로운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유기체. 완전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고 행복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전이시키는 거죠. 그 오프라인의 힘은 너무 막강해갖고 이제 제가 무료 강연을 많이 하고 무료 빡독을 많이 하려는 이유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온라인이라는 거는 뭐 최고의 명화 있죠. 매트릭스. 결국 온라인은 여러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내 생각? 결국에는 허상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전자가 만들어낸 어떤 표시일 뿐이에요.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 엄밀. 그 매트릭스가 여러분 되게 철학적인 영화예요. 그거를 이것만 하는 영화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3편 가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 많이 나와갖고
뭐 오라클 신탁부터 얘기 나가고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1편 이것만 생각나잖아요. 오토바이 막 이것만 생각나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온라인은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상이에요. 온라인에서 10만 따봉을 받아도 책이 한 권도 안 팔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한 권까지는 너무하고 베스트에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모 유명 연예인, 제가 한번 옛날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인세를 다 기부한다 하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따봉이 5만 몇 개가 찍혔는데 50이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뭐 그날 뭐 다 합쳐서 200권도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 구매 전환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0.5%?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온라인은 허상이 강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의 장점은 뭐죠? 그 연결의 정도가 워낙 막강하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결국에는 리미테이션이 있죠. 왜? 사람이 어디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미국도 가고 심지어 인공위성에도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여러분 맥락이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오프라인을 갈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온라인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오프라인에 저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오프라인의 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자체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신 박사님하고 했을 때 좀 충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야, 이 같은 시간에 온라인이면 훨씬 더 효력이 큰 텐데 나중에 제가 이걸 인정했습니다. 그 오프라인이 쌓여서 나오는 그 강한 유대 그 힘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핵폭탄급이죠, 사실은.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죠. 일단은 보이는 데이터 수치는 그렇지. 그러나 거기에 진짜 어떤 그런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 훨씬 더 진하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를 변화를 하고자 할 때 이 뭐 흐리멍텅해가지고 엄청 많이 있는 것보다 그 진한 거 몇 개가 훨씬 더 힘을 강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던 거고, 결국적으로 저희가 그 체인지라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임원들 뽑을 때에도 결국 대부분 보면은 만나봤던 사람들이야. 그럼요. 만나봤던 사람들이야. 온라인의 허상이 너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이 생각보다 힘이 세다는 거. 결국 월마트가 아마존과의 대결에서 주춤 한도 보였지만 다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아마존조차도 다시 오프라인의 힘을 다시 생각하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럼 오프라인의 힘이 그만큼 강한 게 있다는 거죠. 아마존 그거 매장 인수해서 지금 무인 매장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진짜로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이 너무 막강하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이 정답이 전부가 아니다.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 관계자고, 왜냐면 자영업자는 어차피 오프라인이니까 기업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막 여러분 기업의 임원들이 온라인만 노래 부르면은 오프라인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여러분의 회사가 진짜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냥 간단하겠죠?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은 온라인이 가지지 않고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케이스 스터디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